대왕. 자,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은 평면 벡터의 내적입니다. 우리가 이 내적이라는 것을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 내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벡터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벡터 두 개가 얼마나 겹쳐져 있는가, 얼만큼 겹쳐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A 벡터와 B 벡터에 겹쳐져 있는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일단은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먼저 확인을 할 거예요. 자, A 벡터와 B 벡터가 주어져 있고요. A 벡터는 OA 벡터, B 벡터는 OB 벡터라고 할 때요. 우리는 이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 중 작은 각, 여기 있는 큰 각이 아니라 작은 이 각, 이 세타를 우리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각의 크기는 작은 각이니까 0도 이상 180도 이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내적이라는 것은 얼마나 겹쳐져 있는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먼저 볼 건데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요. 자, 세타가 0도 이상 90도 이하일 때는 예각이어서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겹쳐져 있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 B 벡터가 A 벡터와 같은 방향으로 얼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볼 거고요. 우리가 이 B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의 크기가 나오겠죠. 즉 B 벡터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값과 이 값을 곱해서 겹쳐져 있는 정도를 나타낼 거예요. 따라서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즉 A 벡터와 B 벡터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엮어서 표현을 하고요. 요게 바로 내적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요거를 어떻게 계산하냐?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와 코사인 세타까지 곱해서 우리가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세타의 크기가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거나 같은 경우에 볼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A 벡터가 지금 이렇게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데 B 벡터가 반대쪽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을 하면요. 일단은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고 이 B 벡터가 A 벡터 방향으로 크기를 얼만큼 갖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세타가 둔각이라서 여기 있는 180 마이너스 세타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의 크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B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를 곱해준 게 되겠네요. 그러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값은 마이너스 A 벡터의 크기 그리고 B 벡터 크기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지금 여기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게 지금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를 우리는 코사인 세타인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또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결국 플러스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로 계산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예각일 때 구한 식과 동일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내적을 계산할 때는 그냥 이렇게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와 코사인 세타까지 곱해서 그 내적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내적의 기호는요, 동그라미로 쓰는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로 꼭 써서 내적이란 것을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A 벡터가 0이거나 B 벡터가 0인 경우에는 우리가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값은 0으로 정의를 합니다. 하나의 크기가 0이기 때문에 우리는 값도 0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참고할 만한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요, 이렇게 A 벡터 내적 B 벡터로 표현을 해주는데 얘는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와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 그랬어요. 자, A 벡터의 크기도 우리가 그냥 어떤 실수값이고요. 얘도 실수값이고 얘도 실수값입니다. 결국 이 내적이라는 것은 계산하였을 때 어떤 벡터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크기만 나오는 거예요. 크기만. 그래서 실수로 나온다. 요거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똑같은 벡터를 내적하면요. A 벡터의 크기와 A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0도를 곱하는 거니까 A 벡터의 제곱이 됩니다. 자, 평면 벡터의 내적 A 벡터와 B 벡터 내적의 부호는 우리 세타의 크기에 의하여 정해지죠. 세타가 90도를 넘냐 안 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A 벡터도 0벡터가 아니고 B 벡터도 0벡터가 아니라면 그리고 세타가 0벡터 0도보다는 크거나 같고 90도보다 작아요. 세타가 0도 이상 90도 미만이면 우리는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값은 양수로 나오고요. 코사인 세타가 양수니까 내적값도 양수로 나오는 겁니다. 자, 세타가 90도면 코사인 세타가 90도라서 우리가 내적값이 0으로 나오는 거고요. 세타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는 내적값이 0보다 작다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음수가 나오니까 내적값도 음수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요. 요 가운데 점을 찍는 게 기호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빠뜨리면 안 되고요. 점을 빠뜨리면 안 되고 이렇게 곱셈 기호로도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이렇게만 표현을 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 벡터의 크기가 4고요. B 벡터의 크기가 5고 그리고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일 때 우리는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A 벡터 내적 B 벡터는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를 모두 곱해준 값이고요. 쟤는 4, 얘는 5,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따라서 계산하면 우리가 내적값을 10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이 평면 벡터에서 어떤 벡터가 성분으로 주어져 있을 때 내적값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자, 시점이 이렇게 O로 일치를 하고요. 종점 A로 가는 벡터를 A 벡터라고 할 거고요. 이렇게 B점으로 가는 벡터를 B 벡터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BA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BA 벡터는 OA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고요. 요거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니까 우리가 요거를 성분으로 나타냈을 때 A1 마이너스 B1 콤마 A2 마이너스 B2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값을 구하기 위해서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거고요. A 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루트 A1 제곱 플러스 A2 제곱으로 성분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 자, B 벡터의 크기는요. B1 제곱, B2 제곱. 자, 이번엔 코사인 세타를 곱할 건데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줄 겁니다.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OA 곱하기 OB 곱하기 2분의 절대값이 아니고 우리가 OA의 제곱 선분 OB의 제곱 마이너스 선분 AB의 제곱으로 우리가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요. 우리가 요거를 벡터로 표현을 해줄 거고요. 2 곱하기 OA 벡터 크기 곱하기 OB 벡터의 크기 분의 OA 벡터의 크기의 제곱 플러스 OB 벡터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AB 벡터 크기의 제곱으로 우리가 코사인 세타 값을 계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집어넣겠습니다. OA 벡터의 크기는 A1 제곱 플러스 A2 제곱이고요.
OB 벡터 크기는 B1 제곱 플러스 B2 제곱입니다. 자, 그리고 분자는요. OA 벡터 크기의 제곱은 A1 제곱 플러스 A2 제곱이고 OB 벡터 크기의 제곱은 B1 제곱 플러스 B2 제곱이고 마이너스 자 AB 벡터 크기 제곱이니까 요 성분들을 각각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A1 마이너스 B1의 제곱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B2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넣을게요. 2 루트 A1 제곱 플러스 A2 제곱 루트 B1 제곱 B2 제곱 분의 분자가 지금 A1 제곱 A2 제곱 B1 제곱 B2 제곱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B1의 제곱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B2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루트들 모두 사라져요. 루트들 사라지고요. 자, 2분의 분자에 있는 거 싹 전개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플러스 2A1B1 플러스 2A2B2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1B1 플러스 A2B2라고 우리가 내적을 어떤 성분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식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성분이 주어져 있을 때는요. A 벡터와 B 벡터의 성분이 각각 주어져 있을 때는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요. A1, B1 플러스 A2, B2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활용해서 직접 개념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 벡터가 지금 마이너스 1,5라고 주어져 있고요. B 벡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자, X 성분끼리 곱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여기 있는 Y 성분끼리 곱해줍니다. 5 곱하기 마이너스 1 따라서 3 마이너스 5고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평면 벡터의 내적의 성질에 관해서 몇 가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값이나 B 벡터와 A 벡터의 내적값이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계산식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이나 B 벡터의 크기에 A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나 어차피 똑같죠. 자, 실제로 우리가 이 내적이라는 것은 얼마나 겹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를 바꿔도 어차피 계산 결과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분배 법칙도 성립을 해요. A 벡터에 B 벡터 플러스 C 벡터를 내적하면요. 우리가 이거를 각각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한 값과 A 벡터와 C 벡터를 내적한 값을 더해줘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순서를 바꿔서 A 벡터 플러스 B 벡터에 C 벡터를 내적해도 이렇게 A 벡터 내적 C 벡터, B 벡터 내적 C 벡터 두 개를 더한 값과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결합법칙도 성립을 하고요. 어떤 A 벡터의 실수배가 있었어요. 요거에다가 B 벡터를 내적을 했는데 이 값이나 A 벡터와 B 벡터의 실수배를 내적한 값이나 그냥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한 값의 실수배를 한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실수배를 그냥 우리가 원하는 곳에 달아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 내용도 좋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정말 많이 쓰이는 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좀 보도록 할 건데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요. 우리가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크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코사인 0도를 하나 달 거예요. 코사인 0은 어차피 1이죠. 달아도 계산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로 볼 수 있냐? 바로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내적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요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A 벡터 플러스 B 벡터 내적 A 벡터 플러스 B 벡터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크기를 곱하고 두 벡터가 지금 똑같은 벡터니까 이루는 각도가 0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계속
계산을 해줄 거고요. 우리가 이거를 전개를 해주면 A 벡터 내적 A 벡터, A 벡터 내적 B 벡터, B 벡터 내적 A 벡터, B 벡터 내적 B 벡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A 벡터 크기의 제곱, 요게 B 벡터의 크기의 제곱, 그리고 뒤에 요거 순서 바꿔서 A 벡터 내적 B 벡터로 바꿔주면 2 곱하기 A 벡터 내적 B 벡터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 식 정말 많이 쓰고요. 우리가 많이 활용될 식이니까 꼭 기억해두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예제 볼 건데요. A 벡터의 크기가 3이고 B 벡터의 크기가 2고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크기가 4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내적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식을 활용해 주는 거예요. 자,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요. A 벡터 크기의 제곱 더하기 B 벡터 크기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 벡터 내적 B 벡터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16이고요. 얘는 9고 얘는 4죠. 따라서 이 A 벡터 내적 B 벡터는 우리가 3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A 벡터 내적 B 벡터는 2분의 3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오늘 내적이란 것을 배웠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내적의 활용도가 정말 높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식을 활용해서도 내적값을 구할 수 있고요. 다양한 상황에서 내적값을 구하게 될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 꼭 꼼꼼하게 학습하시고요. 복습하고 다음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